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이나 25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토부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공급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공약의 실행 방안을 전달할 전망입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비롯해 용산 집무실 이전 방안 등 해법이 발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물은 8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일 전인 지난 11일 919건 대비 4.7% 줄어든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한 이후 감소했고 여러 사안이 복잡한 만큼 시장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 업무용 건물은 총 38만 8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 비중은 2006년부터 10년간 9에서 13%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18%를 돌파했습니다.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 중 56.7%는 오피스 및 상업시설 등 비오피스텔 건물로 비교적 대출이 자유로운 상업용 부동산에 시선을 돌리는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번 주에 이뤄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는 250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이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 정부의 계획과 또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역시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또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세요. 이 노란톡방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시고요. 또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까지도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진단해보는 3분 부동산 이슈 토크 이어가 볼 텐데요. 우선 김명관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큰 관심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이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또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도 또 역시나 궁금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공약 이행을 위한 이 실행 방안들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맞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대책 방안은 바로 이 주택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 원인을 이 투기 수요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좀 맞지 않은
부동산 규제를 너무 강하게 내놨다는 게 조금 부작용이 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정부에서는 이 추구하는 주택 공급 대책 방안은 바로 부동산의 규제가 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완화를 해줌으로써 이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안전진단이나 아니면 뭐 분양가 상한제, 이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억눌려져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억눌려져 있던 재건축 시장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이 재건축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 30년이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지만 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 면제를 해줌으로써 이 재건축 시장에 조금 더 활성화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 취득세 부분이나 아니면 양도세 부분이 대폭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좀 배제해 줌으로써 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LTV가 80%, 최대 80%까지 완화가 됨으로써 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청년들이나 이 신혼부부들이 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초기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이제 주택 공급 대책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나 완화를 해줌에 있어서 이 부작용은 항상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동이나 뭐 상계동처럼 이 대규모의 이 재건축 시장이 규제가 완화됨으로써에 대한 이 이주 수요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는 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2년 후에 또 다른 주택 매물 잠김에 대한 현상 문제도 역시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이제 채도 뭐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해줘서 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이제 앞으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요. 한정적인 월급으로서 이 원금 상환에 대한 대처 방법, 대처 능력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매수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이 중요한 시점 전에는 꼭 전문가와의 상담만 받아보신 후에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 이르면 내일 아니면 또 이번 주 금요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밑그림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저희도 같이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분 부동산 이슈를 통해서 현재 시장 좀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좀 변화되는 지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자, 김명관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이 준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택 공급 대책 방안 중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12만 5천 가구 주택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모아 주택을 통해서 앞으로 26년도까지 뭐 100군데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선정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들 우리가 소규모로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이 재개발했을 경우에 큰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 받음으로써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하고 틀리게 사업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재개발도 좋지만 이 소규모 정비 사업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개발이 빨리 되는 이런 시장 쪽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회사에서 좀 전략적으로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 통해서 좀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무료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이슈 점검과 함께 또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직접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그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 모두 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여기에 털어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 보유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곳에 이 매물명, 지번, 면적 등 이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 유의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시청자분이 저희의 이 문을 두드려 주셨는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구리시, 네. 토평동의 상록 아파트 네. 34평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가구 2주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그럼 여기에는 지금 실제 거주는 안 하시는 상황인가요? 네. 네. 임대를 주고 있는데, 네. 이거를 분양을 받으신 건데, 이제 매도를 해야 할지, 지금. 아니면 그 주변에 조금 더 다른, 네. 주변에 앞으로의 다른 전망이 아파트보다 궁금하다. 상승률이 좀 더 늦는 것 같아서요. 아파트 브랜드가 없어서. 진짜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신 지도 꽤 오래 되셨네요. 예. 자, 이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구리시 네. 토평마을 상록 아파트 네. 보유하신 지 20년이 됐는데 1가구 2주택자 네. 이러면 진짜 고민 깊어지시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록 아파트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잖아요. 네. 구리시 쪽 지역에 있고 20년 넘게 보유하셨는데 1가구 2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가요, 지금? 현재? 지금 좀 올라서 한 8억? 8억 정도요. 네. 지금 중요한 게 이거를 앞으로 이제 계속 보유하셨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지금은 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오를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차피 투자 예.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컨 예.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학교가 뭐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 네.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요. 예. 이런 지역 아파트가 정말 서울에서도 손꼽아요. 그 장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네. 우리 토평 지역에 가장 좀 단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네. 뭐가 있었을까요? 교통이 좀 불편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아래로 보시면 이제 8호선인가요, 이게? 네. 그죠? 8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잖아요. 예. 그 우리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예전에 없었던 이 8호선에 대한 네. 서울 아파트잖아요. 네. 이제 몇 정거장 안 가면 잠실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뭐 한 5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네. 5분, 10분이면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역세권 아파트로 바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났을 때 8호선이 들어왔을 경우에 충분히 이제 그에 따른 가격은 상승될 수가 있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서울 아파트였으면 이런 걱정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네. 이거 지금 매도를 만약에 하시면 예.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금액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네.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도 있고 만약에 갈아타지 못한다면 지금 있는 이 가치 상승을 또 기대를 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데 예. 이거 뭐 전세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월세로 가지고 계시나요? 월세로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얼마 받으세요?
월세 100만 원. 100만 원 받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집의 가치는 1년에 한 1,200 정도, 10년이면 1억 2천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부가적인 가치 상승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거 매도하셨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현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저는 네. 월세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네. 월세에 대한 가치 상승보다 예.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월세 100만 원을 못 받으시면 생활을 하기 좀 불편하신 게 아니다고 한다면 네네. 그렇지는 않으시죠? 예. 아파트가 두 채 있으신데 꼭 100만 원이 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 구리시 지역이에요. 예. 최고 지금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8호선에 대한 연장. 예. 그 8호선이 잠실까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가 8호선 쪽으로 잠실 쪽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잠실 쪽에 들어가는 게 잠실과의 접근성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 잠실 쪽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송파구 쪽에 보시면 리모델링 아파트가 있어요. 네. 우리는 어차피 이 아파트를 돈을 묻어두는 거기 때문에 예. 리모델링 아파트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리모델링 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군데 정도를 찍어 드릴게요. 네. 네, 지금 현재 이 방해역 앞에 보시면 네. 방해역 앞에 보시면 이 오금 현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상당히 대단지의 재건축 대장주 아파트거든요. 네. 그 옆에 보시면 오금 대림 1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네. 얘는 지금 리모델링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고요. 여기가 지금 매매 금액이 한 15억 정도 해요. 그 전세가 한 7억 정도 하기 때문에 예. 한 8억 정도의 이제 투자가 있으시면 매수하실 네. 수가 있고요. 네. 여기를 매수했을 경우 저는 향후 한 10년 정도 후가 되면 새 네. 아파트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상록수 아파트가 10년 후에 가치하고 예. 지금 송파구 일대 리모델링 아파트의 10년의 가치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송파구의 새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가 있죠. 네. 상록수에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10년의 수익하고 리모델링 새 아파트의 가치는 틀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아파트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네. 한다면 바로 옆에 보시면 오금역 일대에 네. 가락상역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형평수 24평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 23평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록수처럼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고 공원도 있고 이 지하철로 5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 역시도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인데 24평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저렴해서 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저는 상록수를 팔고 갈아타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송파구 지역에 만약에 한 10년 정도 1가구 2주택을 유지하실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 지금 가지고 계신 구리 쪽 지역도 네. 교통의 호재 때문에 좋긴 좋지만 자금 여력이 23년에 조금 더 돼서 개통이 갈아탈 수 있다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송파구 일대 리모델링 아파트, 새 아파트가 되어 있는 아파트로 한번 갈아타셔 보는 것도 더 큰 미래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양도세 양도세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뉴스 브리핑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향후 2년 동안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1가구 2주택도요? 그렇죠. 양도세 네. 중과 배제가 되는 그 시점을 이용해서 네네. 한번 갈아타 보십시오. 그게 아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 토평마을 상록 아파트 보유 중이신데 뭐 이곳도 교통 인프라 호재도 있긴 있지만 앞으로의 가치 상승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다른 대안이 될 지역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투자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 서초동 그당자에 가지고 있는데요. 네. 향후
향후 값어치 몇 년 놔뒀을 때 값어치. 그렇게 앞으로의 물어보고.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거군요. 예. 네, 자 서초 그랑자이, 뭐 서초하면 또 워낙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전망? 네,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서초 그랑자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가지고 있는데 한 매년 한 6, 7년 놔두면 좀 변화가 좀 좋아지나 해서. 지금 이거 새 아파트잖아요. 예, 제 아파트예요. 예, 새 아파트면 가지고 계셔야죠. 예, 쭉 가지고 있는데 네. 고속도로 뭐 지하 한다 그러고 맞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그리고 롯데 칠성 사이다 뭐 네. 개발한다고 그래. 네. 근데 10년 아니면 어느 정도 주변이 개발이 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제 개발 계획은 정말 이제 실제 가지고 매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부간선도로 경부 지하화 있고요. 옆에 뭐 양재동 일대 칠성부지 개발 아니 있고. 롯데 칠성 사이다 옆에. 그럼요, 서쪽으로. 있죠. 근데 이렇게 사실 우리 아파트에 주변 개발 호재가 없는 데가 사실상은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서울에는 각 지역의 주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언제 될 것 같아요? 시간 많이 10년 안에는 걸리겠죠. 안 되겠어요? 그렇죠. 10년 정도는 제하로 네. 걸릴지. 한 5년에서 10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지금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보다 좀 더 큰 가치 상승 여력이 뭐가 있냐면요. 네. 이 강남 일대에는 아직까지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서초구 일대, 네. 서초구 일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 이 반포 지역 일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면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는데 이 잠실 일대 있잖아요. 반포 일대. 네. 자, 반포 일대 보시면 이 일대에 이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나 아쿠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안전진단도 통과돼 있고 지금 조합 수리도 대부분 다 돼 있고요. 네. 그럼 이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주를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서초구 일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일대에서 거주를 하시려고 할까요? 뭐 주변에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주변에 있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반포 일대에 계시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으로 지금 이사를 하실 건데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이제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래도 신축 아파트일 거예요.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이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반포역 일대 반포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1순위 아파트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엄청난 가구에 이주 수요가 지금 이주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레미안이라든지 반포 같은 경우에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우리 또 매매 금액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두 단지나 주변 아파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지대로 확대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파트가 서초 그랑자가 나오는 거죠. 예. 이 반포일 때 이쪽 사람들이 이제 이주 수요가 찼을 경우에는 우리 신축 아파트. 그래도 우리는 반포 자이보다 훨씬 더 신축 아파트잖아요. 서초 그랑자이. 예. 서초 일대에서는 그랑자이. 자이에서 고급 브랜드로 나온 게 이제 그랑자이거든요. 예. 이 그랑자이가 이제 새거 신축 아파트에다가 이주 수요까지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반포일 때는 향후 한 10년 정도는 계속 재건축 사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이주수도 일어날 것 같고요. 예. 아까 6, 7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6, 7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정도 충분히 가지고 계셔도 이 매매가에 대한 가격 하락은 없을 거고요. 예. 한 10년. 저는 나중에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예. 언제 상승할 것 같냐면요. 네. 이 반포 일대가
예. 다 새 아파트로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지금 현재는 2개, 3개 아파트 단지가 한강변의 새 아파트로 바뀌어가지고 이때 금액이 지금 현재 뭐 한 40억에서 45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포 자해 같은 경우나 우리 그랑자해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얼마죠? 35억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35억에 30억. 그렇죠. 예. 네. 근데 앞으로 이 반포동 일대 아파트들이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겠죠. 예. 10년 후에 다 완성됐을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우리 가격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른다 봐야죠. 그렇죠. 예.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도 충분히 가격이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반포 일대 재건축이 완성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아파트 역시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6천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몇 년 정도? 10년? 반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보유하십시오. 그러면 뭐 대충 한 10년 이쪽 줬죠? 네. 아주 그럼 좋은 뭐 아파트 가지고 계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오르면은 한 얼마나 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셔야죠. 예, 오르면 얼마 정도 올라요? 지금 일단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 금액보다 예, 저는 이제 작게는 5억에서 10억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측정되기 때문에 네. 좀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 금액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뭐 지금보다는 하여튼 많이 오른다고 봐요. 네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대충. 그리고 그 용인 동백지구 있잖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버님, 아, 바쁘죠?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되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일단 저희 사무실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이제 용인 쪽 상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방송 조람이 끝나고 어떻게 전화 되시죠?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 조람이 어떻게 되시죠? 저 김명관 이사입니다. 아, 김명관님.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상담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그랑자이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데 너무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마포구 네, 당인동 15에 이 빌라인데요. 네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지금 호방건설에서 그게 뭐야 일반인한테 이 분양 공고를 내가지고 일반인을 모집하는데 자체 재건 민간 건축을 한다 그래갖고 자체에서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걸 더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 지금 마포구 당인동의 다세대 주택 보유 중이신데 앞으로의 네네. 좀 재개발 일정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네. 이사님, 이것도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고민 엄청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예. 상수역 앞에 있는 이제 당인동 115-2번지잖아요. 네네네네. 여기 뭐 주택인가요? 아니면 다세대 빌라인가요? 다세대 빌라예요. 그래요? 15평이요. 예. 여기 지금 좀 시끌벅적하죠.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수역에 입지는 엄청 좋고요. 상수역에서 예. 이쪽 앞에 일대가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지역주택 조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지역주택이요. 예. 지역주택 조합. 예. 어떻게 진행 단계는 어디 정도까지 나갔나요, 여기가? 뭐 듣기에는 지금 이 호방건설에서 이 일반인들을 모집해갖고 본다 그러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중단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개인이 네. 개인이어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좀 받고 있는데 네. 한 45%나 45%요? 네, 45%나 50% 이렇게 아마 받는 지금 건- 45%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예. 지금 조합 설립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예. 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 현재 이제 주민의 동의율이 50%가 넘어야지 되고요. 예.
이 지역에 있는 토지 있잖아요. 예, 예. 이 토지를 80%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제 토지 소유권을 예, 예. 이 지역주택 조합에다가 넘겨야 예. 되는 거예요. 80%를. 예, 예, 예. 50% 이상의 동의율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 조합이 설립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처음에 조합 설립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50%의 동의율과 자기 땅을 80%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서울에서 사실 성공할 수 있는 이 지난 과거 자료를 보게 되면 예, 예. 한 10건 중에 한 건도 안 됩니다. 10% 미만의 성공률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7, 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조합이 설사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2년 안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승인을 예. 못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이게 해지가 됩니다, 이게. 그래요? 네. 근데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단계가 있는데 예, 예. 아까 이 80%의 토지 이용 사용권을 확보했잖아요. 예, 예. 추가적으로 15%를 더 확보해야 돼요. 그럼 이 땅 중에 95% 거의 대부분의 100채 중에 5채 빼고 95채는 예, 예. 이 지주택 조합에서 소유권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아우,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그래서 가게가, 이 예, 지역주택 조합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게 궁금하시죠? 예, 예. 근데 입지가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예. 상수역 있죠? 이 합정역 예, 예. 유명하잖아요. 예, 예, 예. 마포구 한강변 일대에 이렇게 넓은 땅이 지금 주택가밖에 없어요.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현재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밤섬 레미안 1차, 2차가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예, 예. 여기도 예전에 상수 1구역, 2구역으로 이 재개발을 한 지역이거든요. 네. 이쪽 아파트 매매 금액이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18억입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서도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예, 예. 충분히 밤섬처럼 가격이 높게 측정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지역이 예전에 오세훈 전 시장 때 네, 한강 르네상스 개발 들어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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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전략 정비구역이었었어요. 전략 정비구역. 자, 성수동 아시죠? 예, 예, 성수동 알죠. 그렇죠. 성수동이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금 현재 성공하는 사례고요. 예, 예, 예. 합정동 이때 전략 정비구역은 예, 그때 당시에 해지가 됐어요. 하다가. 네, 하다가 구역이 지정됐다가 예, 예. 그 다음에 해지가 된 이후에 이 전략 정비구역에 아무래도 개발 가능성이 잡혔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신축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된 거예요. 일부 예전 다세대나 이제 단독 주택들을 허물고 신축으로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예, 예. 단점이 뭐가 있냐면 노후도 면에서 예, 예. 지금 당장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의 신축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합정동 일대가 한강변으로 대한 가치는 없지만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은 많지는 않아요. 뭐 이 위로 보시면 성수동 카페거리나 홍대 이 예, 상업지 예, 예. 일대도 있고요. 예, 이 예. 당리발전소에 대한 공원화 개발도 있고요. 예, 예. 앞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는 확실합니다. 예, 예, 예. 당장 개발되기는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많이 묶여져 있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럼 다시 이제 우리 물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수역. 상수역에서 지금 집에까지 예, 예. 가는 거리가 몇 분 정도 걸리죠? 한 5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반경 지금 현재 예. 지주택 조합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반경 35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여러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아,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도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죠. 아, 예. 네. 뭐 350%까지 사업성을 이제 500%까지 올려준다고 하고요. 네. 더 높게 올라가면 그 중에 일부 높게 올라간 용적률의 반을 이제 기부 체납을 함으로써 아, 예. 이제 주택 공급 대책 방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저는 예, 예. 충분히 역세권 개발로 인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지금 이 지역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을 하다가 예, 예. 아마 지금 조금 진행 단계가 천천히 이제 느려짐으로써 해가지고 고민을 예.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그래 여기 맞아요. 나온 매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 한번 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들은 예, 예. 이 소유주분들이 잘 매도하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예,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선생님. 조금 더 보유를 하세요. 예, 보유하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 예, 예. 지금 진행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매도하고 예, 저는 예. 이 여기 매도해가지고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 예, 예, 예.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됐을 경우에 향경면 예. 입지에 대한 마포 광경면 입지에 대한 가치가 예, 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저는 선생님.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예. 네, 마포구 당인동 지금 다세대 빌라 보유 중이신데 재개발 일정은 아직 좀 명확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입지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2년 전에 상계 주공 6단지에 17평짜리를 하나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재건축 때문에 들어간 건데, 향후 요거 재건축 전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자, 지금 노원 상계 주공 6단지 아파트 네네. 보유를 하고 계신데 역시나 또 재개발이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사님, 앞으로 이 지역은 또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아파트가 상계 주공 6단지 아파트 사셨어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2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럼 정말 좋은 시기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매수하신 이후에 바로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오른 상태예요. 많이 올랐죠? 그때보다. 네네. 이 기존에 서울 중심부에 있는 새 아파트 위주로 강남권에 있던 아파트로 한 3, 4년 전부터 18년도부터 지금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의 강남, 상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대 처음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영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마포, 용산구, 성동구. 그 다음으로 나온 지역이 바로 노도광역입니다. 이 노원구 일대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오른 지역이 이제 2년 전부터 이 일대가 금액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아마 당연히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노원 뭐 역세권 지역이에요. W 역세권 지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예. 앞으로 상계동 지역이 14개 단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재건축하게 되면 가장 대장주 아파트가 될 지역이 바로 이 3단지, 그리고 5단지, 6단지, 그리고 위에 있는 7단지. 아무래도 노원역에서 가장 접근되어 있는 지역이 가장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 재건축 시장이 요즘 많이 활성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재건축에 지금 대못이라고 했던 3가지 안전진단, 초과액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 겁니다. 네. 풀리게 되면서 앞으로 지금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되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호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시면 저는 앞으로 이 재건축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지금까지 좀 억눌렸어져 있는 그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계동 일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30년 넘었잖아요. 네네. 안전진단을 받은 지역도 있고 안 받은 지역도 있어요. 예. 근데 안 받은 지역 역시도 이제 앞으로는 그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야속하네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 좀 전화 연결 안 된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소규모 정비사업 투자 전략을 주제로 김명관 이사님이 이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사님, 아까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분들이 이 상담 들으면 좋을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시청하신 분들 중에 전화 상담을 못 하신 분들이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대1 대면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상담해 드리는데 주제는 바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이 서울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한 200여 군데가 지금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큰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작게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개발을 했을 경우에 대한 가치도 일반 재개발 못지않게 큰 가치가 있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재개발 사업의 사업 속도가 3분의 1로 지금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일반 재개발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빠르면 3, 4년 이내에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위주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1대 대면 상담 진행을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셔서 선착순으로 30분에 한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전화 많이 주셔서 좋은 정보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명관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다음 순서로는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 볼 곳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입니다.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5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체크해야 될 부동산 지역은 바로 성북구 석관동입니다. 자, 먼저 석관동에 대한 입지를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이제 돌고지 역세권 앞에 있는 지역이 석관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석관동에는 지금 뉴타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위로 보시면 장인 뉴타운이라고 있고요. 장인 뉴타운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단일 면적으로는 가장 큰 지역이 지금 장인 뉴타운입니다. 한 2만 5천 가구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지역이 장인 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석관동 지역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이문 희경 뉴타운이 있는데요. 이문 희경 뉴타운은 청량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큰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문 희경동에서만 해도 15,000가구 정도가 지금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 일대에서만 한 4만 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정 가운데 위치한 지역이 바로 석관동 지역이고요. 위로 보시면 북서울 꿈의 숲이나 미아 뉴타운, 기름 뉴타운까지도 있는 주변 지역의 4개 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석관동 지역입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지금 바로 위에 보시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광운대 지역에는 GTX 노선에 대한 교통의 호재도 있지만 이 광운대 역세권에 현대에서 들어오는 이 복합 문화센터, 복합 쇼핑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이 일대에 뉴타운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운대 역세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과의 접근성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우리가 이용해서 많은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 동부간선도로에 지금 정체되는 이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빠르게 교통에 대한 순환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지역 이제 내용은 바로 이제 교통의 호재입니다. 이제 입지를 봤는데 교통의 호재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석관동 일대는 돌고지의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옆으로 지금 갔을 경우 한정거장 가면 석계역이 있고요. 석계에서 바로 한정거장 올라가면 바로 광운대역이 있는데 광운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또 GTX에 대한 신호선, 호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광운대에서 GTX 이용했을 경우에는 강남까지 가는데 10분 이내면 접근성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정거장 가고 나서 GTX 이용할 수 있다는 교통에는 큰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로 보시면 북서의 꿈의 숲 일대에 동북선이 지금 2024년도 2년 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동북선이 개통됐을 경우에는 위로는 이제 상계동 일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부선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왕십리까지 우리가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왕십리 지역 갔을 경우에 또 교통에 또 호재가 있는 많은 지역이잖아요. 교통의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돌고지 역세권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뭐 북부간선도로나 아니면 내부 수안도를 이용해서 강서 지역까지도 충분히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입지에 대한 분석이나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자, 다음에 우리 돌고지 역세권에서는 과연 어떤 개발 사업이 있냐고 하냐면, 지금 현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1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3개 구역이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1단계 지역하고 이제 2단계 지역으로 나눠져서 1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의 동의율이 넘게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요. 조합이 설립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석관동 일대 1단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단계 지역 역시도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이 지역 역시도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의 동의율이 나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석관동 일대는 모든 지역이 지금 구청에서 발급된 연변 동의서가 지금 발급돼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8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면서 바로 시공사 선정, 그 다음 바로 이주 철거 착공까지는 한 3년 이내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석관고 일대도 있습니다. 석관고 일대 같은 경우에는 석계역에 대한 역세권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돌고지 역세권보다는 후발주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낮은 동의를 걷고 있지만 이 지역 역시도 향후에 조합 설립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운데 보시면 이번에 1차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석관동 일대가 대부분 지역들이 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 넘어가야지만 올 초에 이 모아주택이라는 거를 지금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모아주택. 오세훈 시장이 이 모아주택을 앞으로 향후에 2026년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100곳. 지금 시범 사업으로 본동 지역하고 면목동 일대를 선정을 했는데요. 모아주택을 뭐냐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사업성이 잘 나온 지역들을 모아주택으로 인한 이 베네핏을 준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13개 지역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는 곳은 석관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모아주택 공모에서 1순위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석관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관동 지역은 매매 금액은 3억 5천, 3억 8천 정도 되고요.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했을 경우에는 한 1억 2, 3천 정도면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개발 속도입니다. 일반 재개발이 10년 걸릴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 했을 경우에는 이 3년 안에 새 아파트 들어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발급된 연변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거, 그리고 소액으로 서울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장점 있는 지역이 석관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석관동 지역 소규모 정비 사업에 좀 관심 가져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명관 이사님이 1:1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정비사업 투자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명관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